네, 안녕하세요. 유자유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모와 할 일 관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메모와 할 일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메모와 할 일들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메모 같은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 텍스트, 다양한 메모들을 할 수 있는데요. 할 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와 할 일을 구분해서 우리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어플을 사용할 건데요. 첫 번째는 구글에서 만든 구글 킵 어플로 메모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태스크라고 하는 할 일 관리 어플을 통해서 할 일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메모 관리 도구로 구글 킵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이 구글 킵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 연동을 하게 되면 바로 연동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과 PC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입력하면 PC에서 보거나 수정할 수도 있고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메모 도구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메모하거나 사진이나 혹은 동영상, 녹음, 그리고 체크박스 같은 체크리스트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회의 같은 걸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녹음 파일을 다시 타이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녹음을 하면 즉각 텍스트로 변형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책이나 혹은 어떤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 속에 글자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변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 일 관리 도구는요. 구글 태스크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기능은 비슷합니다. 이제 구글 아이디하고 연동을 하고요. 모바일과 PC가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이 도구는 간단하게 할 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입력하고 그리고 지우고 분류하고 할 일들만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어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모와 할 일을 관리하는 방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스마트폰에 이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구글 메모 혹은 구글 킵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설치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구글 메모를 열면 몇 가지 보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메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 창을 쓸 수가 있고요. 보는 것처럼 메모를 보실 때는 여러 가지를 격자 무늬를 볼 수 있는 갤러리 보기가 있고요. 이곳에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 가지 메뉴식으로 정리해서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모를 검색하겠다라고 하면 이곳에다가 메모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다가 음성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기록해 놓은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 글 제목이나 내용이 음성이라고 검색된 거를 찾아서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줄 3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메모를 한 거를 볼 수 있고 알람, 즉 시간을 설정해 둔 것만 따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시판 형식은 아니지만 태그 형식, 즉 라벨 같은 기능을 붙여서 내 메모에 대해서 목록들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메모를 휴지통에다 보낼 수도 있고요.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모들은 보관된 메모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구글 킵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메모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입력하실 때 구글 킵을 여신 다음에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항상 새롭게 메모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자, 이곳에다가 제목, 메모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은 여행 준비물 입력을 하고요. 메모는 숙소, 네, 교통편.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메모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메모를 하셨다면 메모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뒤로 가기를 누르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행 준비물이라고 3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할 내용들을 첫 번째로 입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고요. 자, 텍스트 이외에 다양한 입력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다가 메모라고 입력을 하고요. 메모의 텍스트로 입력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메모하실 때는요.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다양한 입력 도구가 생성이 됩니다. 자,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저희들이 사진 촬영, 바로 사진을 촬영할 건지 찍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이미지 추가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그림 기능, 그리고 우리가 음성을 담을 수 있는 녹음, 체크박스,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가능한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저희가 사진 촬영을 누르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이곳에 메모에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 촬영을 누르고
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지금 켜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촬영. 네, 그러면 사진 시켜졌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메모라고 하는 제목에 이렇게 사진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찍어서 올리는 사진 촬영, 그리고 내가 이미 찍어놨다라고 하면 이미지 추가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서 제가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메모해야겠어 라고 하면 바로바로 구글 킵을 열고 이곳에서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가 메모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입력하는 장치에서 그림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입력하게 말 그대로 펜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펜 모양으로 글자를 쓰거나 혹은 별표나 이런 모양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펜 모양은 다르게 저희들이 그릴 수가 있고요. 원하는 모양으로 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우기 기능 같은 것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펜의 굵기나 색깔 같은 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메뉴를 위로 올리시면 색상과 굵기 같은 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굵은 색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굵은 색을 만들 수가 있겠죠. 손글씨 메모도 가능합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보면, 자, 이번엔 저희가 다른 메모를 해볼 건데요. 글자를 쓰거나 사진을 입력하거나 이런 기능도 있지만 목소리를 입력하면 바로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플러스에서 녹음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녹음은 저희들의 목소리를 바로 녹음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녹음과 별도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줘서 녹음 파일과 텍스트 파일 두 가지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녹음을 누른 상태에서요. 이곳에 아무 말이나 하세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메모 같은 여러 가지 메모들을 입력할 수 있고요. 장문의 글도 지금처럼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같은 거를 하게 되면 회의의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 발언들을 이곳에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중지를 했고요. 지금 녹음했던 걸 보면 물론 오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타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텍스트로 만들어지고요. 이 녹음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녹음 파일이 그대로 보존되다 보니까요. 녹음 파일이 이쪽에 저장되어 있죠. 플레이를 해보면 네, 녹음 파일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녹음과 텍스트가 같이 보이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플러스 표시. 이번에는 녹음 밑에 있는 체크박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작성했던 여행 준비물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숙소, 교통편, 네, 그리고 필수품,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면 체크박스를 눌러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소를 딱 누르면 자, 숙소가 이렇게 해결이 됐죠. 두 번째 교통편, 필수품, 자, 이렇게 완료가 된 것들은 체크를 하는 방식이 바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저희가 메모를 하게 됐는데요. 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는 것도 방법이지만 중요하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밑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체크, 그 다음에 손글씨, 그 다음에 녹음,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를 메뉴를 바로 쓸 수 있도록 밑으로 정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책이나 혹은 문서 같은 걸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그대로 텍스트가 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번 더 해볼까요? 사진 표시를 누르시고요.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책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카메라에 비추신 다음에 촬영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사진이 하나 찍혀지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누르시면요. 네, 저희가 사진이 업로드가 되는 것처럼 저장이 됩니다. 지금 찍은 사진은 이 사진 안에 글이 있기 때문에 저 글을 그대로 수정 복사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으셨다면요. 사진을 클릭하십시오. 사진이 하나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점 3개를 눌러보시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생성이 되죠. 혹시 이게 늦게 보이는 분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분석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겠죠.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전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글자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변경됐기 때문에 제가 터치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복사 혹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킵 메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하고 싶은 메모를 입력하거나 목소리 혹은 이미지를 통해서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